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네, 여기서 합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까치환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 보도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이거가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잘 된 겁니까? 좀 해설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는 잘 됐죠. 우선 올림픽 선수단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앞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 예. 그다음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군사회담 우리가 작년 7월 17일 날 제안했던 거죠. 예.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건데, 적십자 회담은 지금 거론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술밥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을 필요하면은 또 열기로 했으니까 예.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모멘텀은 지금 확실하게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파견한다고 하는 대표단을 보니까 뭐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응원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더라고요. 좀 대규모죠. 예. 그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평화 분위기, 화해 분위기를 좀 띄우자 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 장관님 화장실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어디 울리는 데는 들어가서 화장실 아니고. 근데, 네. 우리 쪽에서도 많은 대표단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또 경비 지원 문제도 잘 비켜나가겠죠. 또, 유엔 제재 결의에 제재 위반된다는 또,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예. 미국에서도 그건 그러지 않도록 잘 협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런 지점은 없었습니까? 비핵화 문제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경청했다고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첫 회담에서는. 예. 근데 마지막에 아마 종결회의 예. 마지막 끝나는 그때 저쪽에서 강력하게 아마 반발을 했다. 이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평양 그 지도부에서 예. 마지막에 종결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라 하는 쪽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쪽지가 아니라 그때는 전화죠. 전화로 지시가 왔을 거예요. 지금 남부 고위급 회담은 평양과 지금 청와대에 각각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화면까지 볼 수 있고. 화면으로 보고 있고. 예. 북쪽은 소리만 들어야죠. 소리만. 예. 북측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또 소리만 듣고 북측은 화면도 보고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처음에 전체 회의 개막하는 전체 회의 때 제기한 비핵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대꾸하지 않은 데 대해서 아마 질책이 좀 있었고 종결 회의 때 그걸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언급이 되고 거론되기를 바라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미국 간에 하는 거지 남북 간에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신뢰를 하면 여기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 전에 저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공동 보도문에 넣기 위해서 합의문 만들 때 공동 보도문 합의할 때 전체 협상 시간에 한 4분의 3 정도는 그쪽에다 할애를 했어요. 그래봐야 아주 긴가민가 내지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표현밖에 그러내지 못했지만 이게 앞으로 애매길 거립니다. 애매할 것이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이드지만 궁금한 것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하면 항상
남한에서 하면 우리가 영상을 보고 북한에서 하면 우리가 오디오를 동시에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과거에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회담 내용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청와대의 뭐 대통령을 비롯한 NSC에서 듣고 있는 거. 예, NSC 멤버들 듣고, 대통령도 이제 궁금하면 이제 와서 좀 보실 거고. 그렇군요. 통일부도, 장관이 여기 나가 있으니까, 통일부는 이제 회담본부에 그게 있죠. 회담본부에 있으니까, 통일부 장차관 이외의 간부들, 특히 이제 회담본부장, 보고 회담 전략 팀들은 앉아서 듣고, 보고, 그리고 구속 대책을 세우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뭐 연락이 가서 그건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든지 그건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까? 겪어보셨으니까. 예, 우리는 잘 안 해요. 우리는 잘 안 하는데. 회담 수석 대표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 좀 그게 청층시야로, 위에 있어서, 중간에 쪽지 들어오는 경험을, 중간에 쪽지가 들어오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저는 북쪽에서. 그럼 회담을 하건 우리 쪽에서 하건 간에. 그럼 태도가 바뀌거나 뭐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근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거나 무슨 말을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군요.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합의했는데 뭐 보수 매체에서는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이 대표단 파견, 그러니까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군사 당국 회담 개최가 올림픽하고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그건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올림픽은 이제 패럴림픽까지 포함해도 3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봄에 훈련은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회담 기간 중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군사회담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경로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가지고 실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전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상봉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건 북한은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합의를 못한 것은 작년에 벌써 작년 됐군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제 협의하기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제안하니까 왜 중국의 유경 식당 종업원 13명인가? 네네. 그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이산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산가족 회담으로 넘어가든지 상봉 행사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는 그게 이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려면은 장소가 이제 금강산으로 한정돼 있어요. 거기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산가족 면회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시설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하려면 금강산 들어가야 되는데 금강산 들어가는 문제를 들어가는 계획에서 북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연계시키려고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2년 전에도 벌써 2년 됐구나. 2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결렬되지 않았어요. 차관급 회담이. 그러니까 이번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을 연계하느냐.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에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가지고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동 보도문에는 못 들어가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시간 좀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결회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통상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긴 얘기 했을 거고 보도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핵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걸 예상하시는군요.
이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장관님이 보시기에. 예, 이게 뭐 상시 대화 채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군 통신선은 용도가 뭐 군사 당국 간의 통신도 하는 거지만 예. 원래 그 만들 때는 이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이게 통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비밀장지대 그 철조망이 쭉 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남북을 연결되는 통문이 있습니다. 예. 통문의 개방 시간, 그다음에 통과 인원 뭐 등등을 서로 주고받는 통보하는 그런 채널로 2002년 9월 달에 남북 철도로 연결하면서 그걸 개설했어요. 그거기 때문에 요거는 개성공단 출입, 그다음에 금강산 출입 이 용도로 아마 저쪽에서 군 통신선을 먼저 복원을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의도가 뒤에 깔려 있을 것이다. 네. 이건 진짜 북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작하면은 예. 이 정치자들이 싫어해요. 예. 앉으라고 재밌습니다. 예. 앉으라고 재밌는데 장관님 이상으로 이거 해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새벽에 끼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외교 4대강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지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국가기록원장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한. 그런데 그 민간인이 수장이 됐으니까 그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전공의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 그러면 뭐 옛날에 굉장히 가졌다가 뺏긴 것 같은데 그 신뢰를 쌓을 틈이 없이 지난 10여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신뢰를 다시 저기다 맡기면은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각급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업무로부터 만들어진 기록을 잘 많이 생산해서 저기다 맡기면은 잘 관리해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막 확 까지고 죄송합니다. 깐다는 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지네 정권이나 뭐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휘둘리면서 다 내놓겠다 싶으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기관은 어쨌든 이런저런 큰 힘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되도록 뭐 이렇게 촉구, 뭐 지원도 하고 감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든 기록을 잘 넘겨받아갖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내용 그대로를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다가 국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내놓을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또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뭐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들여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관리하다가 갖고 있던 기록에 대한 뭐 요청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원본이냐, 니네 이거 고쳤지, 니네 실력 없어갖고 이거 변경되도록 허용했지 이렇게 믿으면은 뭐 일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문서를 그런 기준에 맞게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된 그리고 4대강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결과가 왜 쪽 국무회의 상정되면서 왜 이쪽 그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일은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에요. 공공기록물관리법 19조에 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있고요.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특히 주목해서 지도감독해야 될 기록물이 어떤 거냐 하면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 사업. 300억.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이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토의 형질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공사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4대강에 딱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법에 따라서 했어야 되고 그동안 사실 안 한 것은 아닌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행안부 직원이 3,000명인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320명이에요. 굉장히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수시 점검해야 되는 정기 수시 점검해야 되는 대상 기관이 1,500개입니다. 저희는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일 뿐이지만 기관 이상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관은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다 망라하는 1,500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을 아무리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하라고 해도 일제 한 번에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좀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해왔던 일인데 다만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년에는 이렇게 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자신감 또 기관의 구조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직 문화 안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조용히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이런 업무 관행이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오셔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빵빵 터뜨리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 업무 자체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11월 29일 날 발령을 받았고 이 점검은 작년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알겠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하셨더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에 33조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조짜리가 4조짜리를 변했는데 300억 이상만 돼도 문서를 자세히 생산해야 되는데 이 관련 문서가 없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 자원외교 관련한 내용은 주요 그 투자에 관련된 결정 사항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뭐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다 어떤 투자의 내용이나 액수를 변경할 때에는 회의를 하도록 이런 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회의록이 아예 생산이 안 됐어요? 그 횟수가 1회에서 14회, 18회에서 21회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2조로 투자 금액을 변경하면서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 왜 회의할 때는 회의 자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안건별로. 그 안건에 대한 자료가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있는데 어떤 논의상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죠. 1조가 더 들어가는 회의인데 회의 내용이 없는 거군요. 네. 또 뭐 회의록을 분실한 경우도 있었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랑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이 중에 이런 기록관리 부실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의도적이냐, 무단파기냐, 무단으로 이렇게 은폐하려는 의도냐라고 그걸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 뉴스 공장이 진행되는 TBS도 이게 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엄청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짜게 굴거든요.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고.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변경돼도 원장 결제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조가 변경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조사의 목적은
저희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목적이 주요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입안부터 종결까지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록들이 만들어졌나 라는 걸 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공기록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일 처음 보고요. 만들어져 있는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있었어야 되는 기록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파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 조사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후속 조치가 각종 그 감사 기관들에게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기관의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록관리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더 철저하게 만들면서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건 이해했고요. 네. 이해했고 충분히.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잠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잠깐 시간 주셔야 돼요. 대반전 뉴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는 이해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쭉 하다 보니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서 누군가 고의를 없앴을 가능성,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있긴 있을 거다.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원장으로 와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장관님께 제가 처음 이거 보고를 할 때 장관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게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냐? 원장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 대답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퍼센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70-80%는 그걸 거고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거는, 이렇게 민감한 건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의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관행 중에는 대부분의 담당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당연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그렇던데. 의도적 파기 같은 것은 이제 담당 직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들 중에 내 업무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이거 다 영구야 라고 주장하시는 계열의 분들도 계시고 기록 남겨봤자 뭐 문제만 되지 유리할 거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덜 남기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기간도 작게 책정하고. 물어보면 워낙 달변으로 길게 얘기하시니까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전 알려주세요. 반전. 대반전. 내일 저희도 그 혁신 TF라는 게 있었어요. 돌아갔어요. 기록원이 어쨌든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내일 아마 이제 원장은 전임 원장님도 저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내일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 혁신 과정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 다른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이 없더라. 저희가 그래서 기록관리 감사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단 직원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서도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갑시다. 제가 우겨서 막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막 크게 가긴 하는데 그것의 희생자가 말단 직원들, 특히 기록관리 전문요원들 내부에서 실권도 없고 기록관리 업무하게 허용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공격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특정 기관에 주목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생산기관 각급 기관에 서 있는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은 국가기록원 이내나 잘해 이게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곧 사과문도 쓸게요.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반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네,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석유공사라든가 뭐 광물자원공사라든가 가스공사 뒤져봤더니 필요한 뭐 조단위 돈을 쓰면서도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막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일 국가기록원 내부 TF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도 TF. 국가기록원에도 변명은 하나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이게 법상 우리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기록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리더십 기록원에 책임지는 분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원장님 있어요. 원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시스템 책임이었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아니 현재 거기서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10년간. 네, 예, 네. 그 이전에 장의 책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지고요. 네. 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었습니다.